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자, 이제 노인 기준이 70세로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각종 지원받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노인이 되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매월 33만 원 받는 혜택부터 핵심 혜택을 몰라서 또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자, 혜택 없어지기 전에 빨리 체크해보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먼저 서울시부터 노인 기준이 앞으로 만 70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2년 뒤면 이제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악화되는 재정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르신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각종 지자체에서도 앞다퉈서 노인 기준을 만 70세로 올릴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너무 한 손을 놓고 있는데 남의 일인 듯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혜택이 있는데요. 이 혜택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소식. 앞으로 서울시가 2년 뒤면은 65세의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그 노인복지 혜택 기준을 만 65세 기준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무려 5년 상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받던 혜택은 이제 못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라할 것 같은데요. 자, 서울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혜택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실제로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72.6세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노인 기준이 상향되면 바로 내가 받는 혜택이 축소되고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로 조정하는 거에 못지않게 그 노인 기준의 상향에 따른 정년 연장, 또 일거리 제공 등 각종 당근책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2024년 65세 이상 노인 혜택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 세제 혜택이 있고, 기초연금 1인 기준으로 33만 원, 부부 기준으로 52만 원 혜택이 있고, 각종 무료 혜택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혜택이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면 기초연금을 단독 가구는 33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6월 달입니다. 그래서 1959년 7월생이신 분들은 6월 달에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7월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7월 생일이신 분, 그리고 1월부터 7월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기초연금은 내가 생일인 달, 직전 달에 신청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달이니까 7월 생일이신 분은 지금 미리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 신청 안 하면은 정부가 절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청부터 지금 하셔야 되는데요. 65세 기준이 1959년 7월 생일이신 분은 지금 6월달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세금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행 가시면은 비과세 절세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저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에서 노인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65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연 78만 원 소득공제, 그리고 70세 이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연
106만원 소득공제, 합치면 약 234만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 소득공제는 65세 이상 배우자 연소득 1,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인적공제는 65세 이상 상속세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상속 시에 세부담이 완화가 되는데요. 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이렇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가 65세 이상 노인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이것도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 혜택이 큰데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도 65세 이상 노인주택담보대출 상환 후에 주택연금 가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도 추가로 받으셔서 내가 아파트를 자녀한테 다 물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아파트가 5억이다 10억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르신들 10년 20년을 주택연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아파트 20년 받아도 2, 3억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만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주택연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혜택에서는 행복주택 입주 혜택을 드리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4번 보시면은 공공임대주택 가산점수가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 공공임대주택 가산점수로 이걸 받으시면 공공임대주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 2, 3, 4번 정지화면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몸이 많이 아픈데요.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70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챙기시고요. 본인 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성질환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가 2023년 7월부터 국가 부담이 확대가 되었고요. 65세 이상 만성질환 노인 의료비는 국가 부담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들 이가 건강해야 오랫동안 장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좋은 음식물 섭취하려면 이가 튼튼해야 되는데 틀니 비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은 7년에 1회 틀니 제작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본인 부담금 최대 30%로 임플란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완전 무치약 노인 의 경우에는 삼각 또는 하악에 2개의 임플란트 시술 지원이 되는데 한 개당 최대 5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이죠. 본인 부담금 최대 100만원 해서 관할 보건소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바로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씹는 게 불편하신 분들 틀니 임플란트 시술하실 때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폐렴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1회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자, 65세 이상 노인 2년에 1회 정기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보건소에서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1, 2, 3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치매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눈검사와 수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지원이 되니까 가까운 보건소에 꼭 상담해 주시고요. 대상포진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1회 접종 무료 제공이 된다는 것, 이것도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되시는 분들 후불제로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제 생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통신비 할인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통신 3사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대 50% 할인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월 22,000원 이하 50% 할인 또는 월 22,000원 이상 최대 12,100원 할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자, 대중교통 할인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지하철 할인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이용이 되고요.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하니까 관련 지자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화관 관람료 할인 5,000원 할인이 되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용하실 때 꼭 할인 받으시고요. 자,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연 및 문화시설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박물관, 미술관 가실 때 꼭 할인 혜택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지원해서 약간의 용돈도 버실 수가 있는데요. 노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사업인데 이 이야기에 재능이 있는 할머니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 활동비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시니어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용돈벌이 일자리 취업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마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위소득 14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원 혜택이 되니까 안마 바우처 꼭 신청해 주시고요. 청소, 세탁, 가사 서비스 제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명예수당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그 장소수당 각종 지자체에서 3만원, 5만원, 10만원 장소수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민센터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장소수당 및 미용비용, 목욕지원비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지자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방법 몰라서 헷갈리시는 분은 많은데요.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은 그 135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그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노인돌봄 급여 보건소 방문 그리고 노후 긴급자금은 최대 100만원 지원되는데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4% 이하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장기요양보험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치매 관리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이건 모두 보건소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감 및 대상포진 예방 접종 그리고 임플란트 보험급여, 틀니 보험급여는 모두 보건소와 해당 병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 보건소 방문 상담을 통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내버스 무료, 지하철 무료, 시외버스 할인, 철도 할인은 주민센터에서 노인 복지 카드 발급 후에 탑승하시면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K 패스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교통비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별로 방문택시, 공항버스 할인,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방문택시와 공항버스 할인은 노인복지카드 주민센터 발급 후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통신비 할인은 SKT, KT 이렇게 통신사 방문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 무료, 공연 할인, 박물관 무료는 이 노인복지 카드 발급에 이용하시면 되고요. 노인대학 무료, 노인여가센터, 노인문화센터 무료 이용은 노인대학 방문해서 노인여가센터 방문해서 신청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카드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하시면 각종 혜택을 우대받을 수가 있고요. 노인 식생활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주거복지 혜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공단 또 주택복지 포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임대주택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가산점을 통해서 우대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노인 상담 지원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인데 노인 상담 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평균적으로 월 15만원 정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15만원에 15만원을 더해서 30만원 수준으로 그 폐지값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신문 자료를 보고 계신데 25일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 보통 폐지 주는 어르신들 수입이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원금을 들여서 30만 원 수준으로 높여드리기로 했는데 안타깝게 아직도 이걸 잘 모르셔서 그냥 그 폐지만 주시고 15만 원 더 챙기지 못하는 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 지자체별로 접수 창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1253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서울 전체 폐지 수입
노인은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각종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 주민센터에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주하시는 지자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반드시 문의하셔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추가 소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5세 기초연금 1959년 7월생이신 분들 6월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주인데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에 신청하시면 한 달분은 못 받는 겁니다. 7월에 신청은 8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단독가구 33만 원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기준이 그 70세 이상 이제 상향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렸고, 이와 아울러서 65세 어르신들 노인 혜택 미처 내가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내용 잘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하는 방법 꼭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노인 혜택 70세로 바뀌기 전에 미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